매 시즌 성장을 거듭하다 23-24 시즌 마침내 포텐셜을 제대로 터뜨리며 어느덧 장기 프로젝트가 된 휴스턴 리빌딩의 코어로 우뚝 선 알페렌 생군. 데이비 요키치라는 찬사 속에 휴스턴과 5년 185일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를 약속한 그는 이전 시즌과 확연히 달라진 위상과 관심 속에 시즌을 시작했고, 이내 자신을 향한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리그 최고 수준의 페인트존 공격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공격에 치중했던 과거와 달리 제일런 그린, 아멘 탐슨 등 동료들과의 조화에 중점을 두는 컨트롤 타워로 스타일에 변화를 주면서 생군의 득점 볼륨은 자연스럽게 낮아졌지만, 반대로 휴스턴의 경기력은 제대로 상승 곡선을 탑니다. 플레이 토너먼트 진입을 두고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며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던 휴스턴은 2025년이 되어서는 독주 체제를 갖춘 오클라호마 시티 다음 가는 위치까지 올라섰고, 이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붉은 좀비의 부활은 우메 이도카 감독이 구사한 전술의 핵 역할을 담당한 생군의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휴스턴의 약점이 일관된 득점 볼륨을 내줄 수 있는 스코어러의 부재를 본격적으로 게임 조립 역할을 맡은 생군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패턴 플레이로 메우고, 생군, 아담스로 구성된 투빅 라인업을 가동해 휴스턴을 수비의 팀으로 만들어낸 전술 모두 알테렌 생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고,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커리어 첫 올스타에 선정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휴스턴 프랜차이즈의 전설로 남아있는 빅맨 선배들이 하킴 올라주원, 야오밍과 동일한 만 22세 시즌의 첫 올스타에 선정되며 그들을 잇는 후계자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연출한 생군은 시즌 동안 45번의 더블 더블과 4번의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며 자신의 최고 장점으로 평가받는 기복 없는 경기력을 마지막까지 유지하였고, 그 결과 76경기 출전에 평균 19.1득점, 10.3 리바운드, 4.9 어시스트를 기록. 20-10에 근접한 스탯으로 휴스턴 로켓츠를 서부 2위에 올려놓으며 그의 자신이 현 시점 팀의 에이스이자 리그를 대표할 차세대 스타로 불리는지를 제대로 증명해냈습니다. 비록 골든스테이트와의 데뷔 첫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7차전 접전 끝에 업셋당하며 경험치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지만, 올라운드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팀 성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생군의 이번 시즌은 충분히 훌륭했는데요. 오프시즌 동안 플레이오프 탈락의 주범으로 전락한 제일런 그린과 딜런 브룩스, 그리고 다수의 픽을 내주면서 설명이 필요 없는 지구 1옵션 케빈 듀란트를 내려오며 제대로 윈나우 의지를 드러낸 휴스턴 로켓츠의 운영 기조 변화 속에 잠시 1옵션의 위치를 내려놓게 된 생군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지, 누구보다 뛰어난 BQ와 높은 저점을 보유한 선수인 만큼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그는 분명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24-25 시즌 세크라멘토 킹스는 뚜렷한 방향과 목표의식을 상실한 채 혼돈의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진한 시즌 출발을 보이자 불과 한 시즌 전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했던 마이크 브라운 감독을 해가 바뀌기도 전에 경질한 것도 모자라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상징인 데런 팍스를 트레이드로 보내면서 잭 라빈을 데려오는 최악의 수를 둔 세크라멘토에게서 16년간의 기나긴 암흑기를 끝내고 리그에서 가장 젊고 매력적인 농구를 펼쳤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비전과 정체성까지 잃어버린 그들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세크라멘토가 5할에 가까운 승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때에는 묵묵히 제 역할에 충실했던 팀의 기둥 도만타스 사보니스의 존재가 절대적이었고, 그는 2명의 시카고 불스 출신 스타 선수들이 낮은 기여도에 이른바 공허한 스탯만을 쌓는 것과 달리 팀 승리로 직결되는 활약을 펼치며 리그 정상급 센터의 위험을 과시합니다. 팍스가 떠난 후 명실상부 팀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된 사보니스는 지금껏 그래왔듯 탁월한 보드 장악력과 더불어 높은 지능을 바탕으로 페인트존에서 동료들에게 요키치스러운 엘리트 패스를 제공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까지 책임졌고, 그의 헌신 덕분에 세크라멘토는 플레이오프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리그 최고의 더블 제조기답게 출전한 70경기 가운데 무려 61경기에서 2자릿수 득점과 2자릿수 리바운드를 기록한 그는 시즌 평균 19.1득점, 13.9 리바운드, 6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3년 연속 리바운드왕 타이틀을 차지하였고 2차 스탯에서도 팀 내 최고이자 드로잔, 라빈의 기록을 합친 수치보다 높은 10.1의 WS를 올리며 압도적인 생산성과 함께 얼마나 자신이 고군분투했는지를 모두에게 보여주었는데요. 댈러스와의 플레이 토너먼트에서 패배하며 허무하게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데 이어 또 한 번의 훌륭한 1년을 보냈지만 올 NBA 팀을 차치하더라도 올스타조차 선발되지 못하면서 사보니스는 개인과 팀 성적 모두 아쉬움 속에 시즌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비범한 선수가 잘못 구성된 팀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보여준 그의 활약은 세크라멘토 팬들에게 있어 유일한 위안거리였고, 그렇게 도만타스 사보니스는 아무런 전망뿐인 25-26 시즌에도 여전히 세크라멘토의 유일한 희망으로 경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24) 시즌 모두의 기대대로 세계의 재능이라는 표현이 허언이 아님을 입증하며 만장일치 신인왕에 등극한 빅터 웬반야마. 오프시즌 동안 파리올림픽에 참가해 프랑스의 은메달을 이끌기도 했던 그는 두 번째 시즌을 맞아 한층 더 진화된 신인류의 퍼포먼스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10월 마지막 날에 펼쳐진 유타와의 경기에서 25득점, 2리바운드, 7어시스트, 5스틸, 5블록의 기록으로 벌써 커리어 두 번째 5x5를 달성한 웬반야마는 11월 워싱턴과의 경기에서는 커리어 첫 50득점을, 12월 애틀란타와 뉴욕과의 경기에서는 각각 42득점을 퍼붓는 등 루키 시즌보다 향상된 득점 볼륨을 자랑했는데, 이는 웬반야마는 외곽 플레이어라고 칭한 그렉 포포비치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의도적으로 3점슛 시도를 늘리는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와 30% 중후반대까지 정확도를 끌어올린 그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활동 무대를 외곽으로 넓혔다고 해서 그가 가진 비현실적인 높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웬반야마는 여전히 내 외곽을 가리지 않는 압도적인 세로 수비 능력을 과시했고, 12월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는 30득점 10블록을 달성하며 드와이트 하워드의 최연소 30득점 이상 10블록 이상 기록과 데이비드 로빈슨이 갖고 있는 샌안토니오 프랜차이즈 역대 최다 연속 블록 경기 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우는 등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타 선수들이 근접조차 할 수 없는 수치를 기록합니다. 2025년 첫 경기였던 덴버 원정을 통해 커리어 100번째 경기를 소화한 웬반야마는 그동안 총 2273득점, 366블록, 225개의 3점슛을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누적 득점 1위인 르브론 제임스, 역대 누적 블록 1위인 하킴 올라주원, 그리고 역대 누적 3점슛 1위인 스테픈 커리의 동기간 기록들을 모두 능가하는 충격적인 수준의 수치였고, 이와 같이 역대급 재능을 역대급 기록으로 실현화시키고 있던 웬반야마는 생애 첫 올스타 선정이라는 당연한 수순을 밟게 됩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평균 24.3득점, 11리바운드, 3.8블록이라는 아름다운 스탯을 작성하며 명실상부 리그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덕분에 올 NBA 팀 D4의 블록왕 타이틀을 일찌감치 확정지은 것처럼 보였던 웬반야마였지만, 불과 닷새 후인 2025년 2월 20일 그의 당연한 수상 전망을 완전히 망쳐버린 안타까운 뉴스가 언론들을 통해 전해졌는데, 바로 오른쪽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시즌아웃 소식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결국 시즌 출전 경기수가 46경기에서 멈춰버린 바람에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오직 블록왕 타이틀뿐이었지만, 다른 선수들의 절반 수준 경기수에도 불구하고 타이틀을 사수했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그의 대단함을 나타내주기도 했는데요. 시즌 종료 후 소림사를 방문해 신체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정신수련의 시간까지 가지며 다가올 차기 시즌 준비에 돌입한 빅터 웬반야마. 자신의 뒤를 이어 신인왕을 수상한 스테픈 캐슬과 함께 2025년 드래프트를 통해 지명받은 대형 유망주 딜런 하퍼의 합류를 기점으로 샌안토니오가 리그에서 가장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로 가득한 팀이 되면서 지난 2년간 성적 부담에서 다소 자유로웠던 것과 달리 간판 스타로서 팀을 높은 곳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까지 부여받은 그가 역대 최고로 평가받는 포텐셜을 전부 터뜨릴 수 있을 것인지, 이미 실력으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만큼 이제 남은 변수는 단 하나, 바로 건강한 몸 상태로 풀시즌을 소화할 수 있느냐는 점이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차기 시즌 리그 최고 선수 가운데 한 자리는 분명 웬반야마,
그의 차지일 것입니다. (2024년) 플레이오프에서 세계 최고 선수 니콜라 요키치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등 공수양면에서의 엄청난 활약으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가 20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를 발령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칼 앤서니 타운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시즌을 뒤로한 채 데뷔 10번째 시즌을 맞아 미네소타와 더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던 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바로 줄리어스 랜들, 단테 디빈첸조와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이 포함된 딜을 통해 뉴욕 닉스로 트레이드된 것. 급격히 불어난 사치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팀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데뷔 이래 줄곧 늑대 군단의 기둥으로 활약해왔고, 게다가 시즌 개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트레이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이었던 만큼 타운스 본인 역시 SNS 계정에 점점점이라는 단 3글자만 남길 정도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강력한 대권 도전의 의지를 갖고 있던 뉴욕 닉스와의 만남은 어쩌면 그의 야망을 채워줄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그렇게 유니폼을 갈아입은 타운스는 파이널 무대 그 이상의 성적을 위해 자신을 택한 뉴욕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활약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시즌 4번째 경기였던 마이애미 원정에서 홀로 44득점을 퍼부으며 탑티어급 선수에게는 별도의 적응기간 따위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그는 제대로 동기부여가 된 덕분인지 시즌 초부터 예사롭지 않은 활약을 이어갔는데, 특히 12월 한 달 동안 치러진 13경기에서 평균 23.2득점, 14.6리바운드라는 엄청난 스탯과 함께 뉴욕 닉스의 상승세를 이끌며 동부 컨퍼런스 이달의 선수상까지 차지합니다. 12월 19일 열린 미네소타와의 홈커밍 게임에서는 32득점, 20리바운드를 기록. 말 그대로 고향팀의 골밑을 폭격하며 자신을 트레이드시킨 팀 코넬리 사장을 향한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던 타운스의 퍼포먼스는 2년 연속 선정된 올스타 게임 이후로도 계속되었는데, 역사상 최고의 슈팅 센터라는 본인 스스로의 평가답게 원래 좋았던 슛 정확도를 바탕으로 페이스업과 포스트업으로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가리지 않는 득점력을 과시하던 그는 젤런 브런슨과 훌륭한 호흡을 보여주는 한편 몸싸움에 소극적이었던 이전과 달리 전투적인 모습까지 보여주는 등 만점에 가까운 활약을 펼칩니다. 시즌 중반까지 MVP 후보로까지 거론될 만큼 실로 대단한 기세를 보인 칼 앤서니 타운스는 시즌 72경기 출전에 평균 24.4득점, 12.8리바운드, 3.1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올 NBA 서드팀에 선정되었고, 이적 첫 시즌 만에 동부 최고의 센터로 자리매김한 그의 활약 덕분에 뉴욕 닉스는 3번 시드의 자격으로 플레이오프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디트로이트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에서 3차전 31득점, 4차전에서는 27득점을 올리며 젤런 브런슨과 더불어 강력한 원투펀치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타운스는 보스턴 셀틱스와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도 평균 20득점과 두 자릿수 리바운드를 보장하는 활약을 펼치며 뉴욕 닉스를 무려 25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시킵니다. 비록 우주의 기운이 몰린 것 같은 인디애나의 벽에 막히며 파이널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컨퍼런스 파이널 시리즈에서도 2년 연속 컨파 경험자답게 1차전 35득점을 올리는 등 6경기 모두 20득점 이상 기록하는 득점 생산력을 선보인 타운스의 활약은 우승 컨텐더팀 2옵션이 갖춰야 할 경쟁력을 입증하기에 충분했고, 이제 그의 시선은 다음 시즌을 향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컨퍼런스 파이널에 만족할 수 없는 칼 앤서니 타운스와 반세기 동안 계속된 우승의 한을 품은 뉴욕 닉스의 목표가 단 하나인 상황에서 지난 2년간 보스턴 셀틱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정상에 올려놓은 제일런 브라운과 제일런 윌리엄스가 때로는 1옵션 버금가는, 때로는 훨씬 뛰어넘는 활약을 펼쳤던 만큼 다가올 25-26 시즌 기회의 땅이 된 동부에서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뉴욕 닉스는 타운스가 또 한 명의 제일런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3-24 시즌 개인 통산 3번째 시즌 MVP를 차지하며 현존 최고 선수 레벨을 넘어 역대급 선수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지만, 그토록 자신했던 백투백 파이널 우승은 미네소타와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7차전 믿기지 않는 대역전패로 인해 좌절되며 아쉬움 또한 삼켰던 니콜라 요키치. 시즌 종료 후 열린 파리올림픽에서 미국 드림팀을 탈락 위기까지 몰고 가는 선전 속에 조국 세르비아에게
동메달을 안겨주기도 했던 그는 정상 탈환의 각오로 23-25 시즌에 돌입했고 이미 사람들의 기대치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또 한 번 선보입니다. 시즌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였던 클리퍼스와 토론토전에서 40득점 이상 경기를 달성하며 예열을 마친 그는 11월에 맞이한 5경기에서 연속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는 등 심상치 않은 시즌이 될 것임을 예고했는데 경기가 거듭될수록 이는 확신으로 바뀌어갑니다. 12월 워싱턴 원정에서 56득점을 올린 데 이어 2025년 3월 피닉스와의 경기에서는 31득점, 21리바운드, 22어시스트라는 경이로운 스탯을 기록. NBA 역사상 30, 20, 20경기를 달성한 최초의 선수로 이름을 올린 요키치는 2차 연장까지 진행되었던 4월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는 61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이라는 역대급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 일반적인 선수들에게는 인생 경기라고 불릴 만한 플레이를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연출해내는 바람에 무뎌지게 만드는 그의 활약은 시즌 종료 시점까지 계속되었고 그 결과 모두를 경악시킬 만한 기록들을 남깁니다. 평균 29.6득점, 12.7리바운드, 10.2어시스트, 1.8스틸의 기록으로 득점과 어시스트, 스틸에서 모두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며 센터 포지션 최초이자 NBA 역대 세 번째 시즌 트리플 더블 달성 선수로 이름을 올린 요키치는 타이틀 홀더가 되지는 못했지만 득점 3위, 리바운드 3위, 어시스트 2위, 스틸 2위 등 주요 4개 부분에서 모두 탑3에 들어간 역대 최초의 선수가 되었고 25년간 깨지지 않고 있던 최소 경기 15,000득점, 7,000리바운드, 5,000어시스트 기록 역시 그의 몫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역대급 시즌을 보냈음에도 그는 시즌 최고의 선수는 될 수 없었는데 단순히 실력과 개인적인 성과 수치 외에도 주관적인 해석이 늘 작용해왔던 MVP 투표에 있어 최근 4시즌 동안 무려 3번이나 MVP의 영광을 가져간 점과 올 NBA 팀 출신은커녕 올스타 출신 팀메이트조차 없는 그의 박복한 팔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말았고 결국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에게 마이클 조던 트로피를 내주고 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선수에 어울리지 않는 불완전한 팀의 약점은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클리퍼스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시리즈 평균 24득점, 11.6리바운드, 10.1 어시스트를 기록. 서부 1번 시드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시리즈에서도 1차전 42득점, 5차전 44득점을 올리는 등 요키치는 리그 최고 수준의 클래스를 입증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지만 얇은 선수 로스터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팀 전술로 인해 경기당 40분이 넘는 출전 시간을 소화해야만 했고 여기에 두 번의 시리즈 모두 7차전까지 가는 접전 승부가 펼쳐지면서 지칠 대로 지친 요키치는 결국 팀의 시리즈 패배를 막지 못합니다. 비록 덴버의 성적은 분명 실망스러웠지만 최근 5년간 3번의 MVP와 2번의 MVP 투표 2위를 기록하며 개인적으로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선수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 니콜라 요키치. 자신의 요청대로 오프시즌 동안 최대 약점으로 손꼽혀온 뎁스 보강에 성공한 덴버와 함께 과연 그는 다시 한번 정상을 노크할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차기 시즌, 만약 요키치의 바람이 현실이 된다면 그동안 굳건히 고정되어 있던 올타임 탑10의 판도가 드디어 흔들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